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건희입니다. 퇴사, 파이어족, 경제적 자유나 독립, 이런 키워드를 검색하면 아마 수많은 영상과 글이 나올 거예요. 참 달콤한 단어들이죠. 직장에 매여서 정해진 월급을 받는 회사원보다는 더 유망해 보이고요. 어쩌면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에게 퇴사와 독립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낯선 길일수록 멘토 혹은 정보를 찾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겠지만 아무나 그냥 믿으시면 안 돼요. 요즘엔 그냥 누워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사람들이 많죠. 40살 이전에 경제적으로 독립하거나 건물주가 되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조금만 생각하고 따져보면 그게 참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게 돼요. 30년 걸릴 성공을 10년, 아니 5년 만에 할 수 있다고 하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에 별다른 고민 없이 그런 콘텐츠를 소비하게 돼요. 물론 영상 속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은 정말로 그 방법을 통해 성공했을 수도 있어요. 성공은 사실 대부분 운이에요. 내게 그 재능이 없었다면, 내가 이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타이밍이 안 좋았다면 성공은커녕 실패의 절벽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었어요.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그 사람의 성공 공식이 내게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말은 하지 않지만 그 사람도 수많은 실패 끝에 그 공식 하나를 찾은 거겠죠. 복권에 당첨되려고 해도 여러 장을 꾸준하게 구입해야 하는 것처럼요. 사람마다 상황도, 능력도, 성격도, 타이밍도 다 달라요. 그걸 일괄적으로 전부 맞출 수 있는 마법 같은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도 그냥 믿지 마세요. 눈앞에 있는 사람을 다 불신하라는 말이 아니라 맹목적인 믿음을 경계하자는 말이에요. 이건 저한테도 해당돼요. 제 말도 그냥 무작정 수용하지 말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 제가 믿는 최선의 조언을 해드리지만 그게 여러분한테도 맞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퇴사를 얘기하는 유튜버이면서 동시에 모두가 퇴사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전 요즘 이런 걸 느껴요.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받아들일 사람은 쉽게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은 결국 설득할 수 없는 거구나. 저는 커피를 안 마셔요. 마시고 나면 속도 안 좋고 잠도 잘 안 오거든요. 이런 저에게 아무리 마시는 커피를 내밀어도 한 모금 마시면 끝이에요. 물론 억지로 넘길 수는 있겠지만 결과가 너무 안 좋죠. 그럼 저한테 커피를 마시라고 설득할 수 있을까요?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니라면 어려운 일이겠죠? 디카페인 커피도 있지 않나?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굳이 디카페인 커피를 마셔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커피를 안 마시다 보니 그 맛도 그렇게 즐기는 편이 아닌데 말이죠. 제가 한 번쯤은 의심해보라고 말씀드리는 건 꼭 상대방이 사짜일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정말 진심으로 충고를 해주는데 그게 나한테 별 효과가 없거나 심지어 나쁜 조언일 수 있거든요. 이건 부모님이든 선배든 선생님이든 직장 상사든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두 사람이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를 하죠. 누군가한테는 실수가 아닐 수 있는데 또 다른 사람한테는 크나큰 실수일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맞는 답이란 사실 존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은 참고 정도만 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 그 사람 말에 반박을 해보는 거예요. 꼭 면전에서 하라는 말은 아닌 거 아시죠? 머리로만 생각하거나 아니면 글을 써봐도 돼요. 만약에 신건이라는 유튜버가 무조건 퇴사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했다고 쳐요. 그럼 그렇구나 하면서 바로 탈주를 하는 게 아니라 반론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 내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바로 퇴사를 해야 하나? 퇴사하지 않고도 부업을 키워갈 수 있지 않나? 아니면 내 본업에 집중해서 영향력을 키우고 이직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그렇게 회사를 계속 다닐 수도 있고 아니면 제 말에 귀를 기울일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자유예요. 중요한 건 내 선택이 오롯이 내 손에서 나왔느냐? 그렇지 않느냐죠. 물론 나 자신조차도 무조건 옳을 수는 없죠. 나는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아요. 하지만 적어도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택하면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어요. 부모님 말을 따라서 학과를 고르거나 직업을 고른 분들이 나중에 가면 후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랑 맞지 않으면 원망하기도 하고요. 물론 인생에서 모든 걸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자유로운 삶, 독립적인 삶이 힘든 거예요. 모든 게 다 자기 책임으로 돌아오니까요. 그래서 직장을 다닌다는 건 무거운 책임을 어깨에 지는 행동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생의 짐을 회사에 덜어놓는 방법이기도 해요. 일을 하면 어쨌든 월급이 나오고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왕이 되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디라는 말이 있죠. 왕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노예의 삶을 살 수는 없죠.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죠.
그리고 퇴사는 주인이 될 수 있는 첫걸음이고요. 내가 스스로 돈을 벌 수도 없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게 어떻게 주인인가요? 독일의 사상가 칼 마르크스는 생산수단의 유무에 따라 사람을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로 나눴어요. 자본주의 체제에서 생산수단이 없으면 남에게 노동을 제공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반면 자본가, 즉 부르주아는 추가적인 노동을 하지 않고도 경제적 가치를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동산이나 주식을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가장 손쉽게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흔히 불로소득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일종의 투자소득이고 또 자본소득이죠. 생산수단은 꼭 공장에 있는 기계나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오피스텔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요즘처럼 일의 형태가 다양해진 세상에서는 자본가와 노동자를 나누는 것도 무의미할 수 있거든요. 저처럼 여러 플랫폼을 전전하면서 크리에이터로 일하는 사람도 있고 특정 프로젝트에만 참여해서 느슨한 계약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도 있고 재테크만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전처럼 사장님 아니면 근로자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젠 개인도 얼마든지 생산수단을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가장 필요한 태도가 바로 의심이에요. 합리적인 의심이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한마디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무도 그냥 믿지 마세요. 혹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봐요. 안녕히 가세요.